그러니까 2월 달부터 5월까지는 최고로 나쁘다. 선거법이든지 위증교사든지 틀림없이 안 좋은 형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이제 2025년 1월 3일 준철학관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래 이제 역학자들은 사실 1월 1일 날이 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입춘, 그러니까 이제 양력으로 아마 2월 4일일 거예요. 2월 4일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가 이제 해가 바뀌고 띠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쉽게 말해서 용띠예요. 근데 2월 4일이 넘어가야 이제 을사년. 그래서 이제 TV에 보면은 뭐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제 을목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간목인 건 푸른색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을목이라는 건 연두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두색 뱀 아니면 이제 제가 해석하기는 역학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연두색은 이제 풀이에요. 풀밭에 이 사화라는 건 뱀이다, 붉은 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풀 속에 있는 붉은 뱀의 해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명리 쪽으로 봤을 땐 정확한 답이고요. 그냥 뭐 푸른 뱀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간목은 푸른색, 청색을 얘기하는 거고 을목은 연두색, 하늘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밭에 붉은 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제가 방금 전까지도 이제 뉴스를 이제 보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공중파가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방송. 그러니까 어제도 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손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 저도 마음이 짠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은 오직했으면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 애국 시민들이 나이 먹으신 분이 얼마나 추워요 지금 밖에. 추운 데서 쉽게 말해서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대통령이 어떤 체포를 막을 수 있는 마음이 참 찐하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나이 먹어서 왜 저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지금 뭐 꼭 나이 먹은 사람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2030까지도 좀 나가고 있어요. 거기를. 많은 이제 2030 애들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전주에 얘기했었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키면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오직했으면 이렇게 하나. 근데 이제 일이 안 터졌을 때는 국민들이 잘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이제 무안공항 예를 들어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거 뭐지? 국무총리도 탄핵당한 상태에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사실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1인 4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닥치고 나니까 이거 뭐지?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닥치거나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툭 하면 이 패널들 나와가지고 계엄령을 때렸기 때문에 뭐 달러가 뭐 1,500까지 가고 뭐 증권이 떨어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엄령 때리고 나서 그 날 자체에서 해제하고 나서 증권이나 예를 들어서 달러가 1,400원대였어요. 정확하게 해서 1,410원인가 20원이었어요. 근데 거듭되는 탄핵으로 인해서 탄핵할 때마다 쉽게 말해서 달러가 막 20원, 30원씩 올라갔다고. 근데 지금도 제가 TV를 보고 가서 2차 저지선이 뚫렸다 그러네요, 지금. 2차 뭐 이제 저지선이 뚫렸다 하는 걸 보고서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건 뭐 쉽게 말해서 공수처나 경찰이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어쨌든 내란이냐 아니냐 이게 계엄령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아니면 이게 내란죄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수사를 해도 늦지는 않아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이 공항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서 있고 지금 애도기간이에요. 이 꼭 애도기간에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대통령 용산의 그 TV를 좀 보고 있어요.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국 시민들이 등에 누워있고 그 추운 겨울에. 근데 제가 이 얘기만 할게요. 이재명이 하고 윤 대통령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노인이 이 앞마당에다가 과일나무를 이렇게 심고 있더라. 묘목을 이렇게 심고 있더라. 나이가 아주 많이 있은 분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아이 저기 과일나무 지금 심어서 언제 저 과일 따먹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저 옆에 보라. 그랬더니 그 옆에 큰 나무에 과일나무가
쭉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다 이거. 이 작은 나무를 심어서 그러니까 이거 과일 열리려면 얼마나 걸려? 한 30년 걸린대. 그럼 30년 후에 후손들이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게끔 심는다 이 얘기를. 나이 든 양반이 뭘 알아 이게 아니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는 얘기. 이 경험 철학이라는 건 무시 못해요.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경험 철학문은 어떤 학문보다 높은 거예요. 살아온 거거든. 경험을 해봤다 이 말.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아무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나가서 저렇게 하겠어요?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그거를 나이 든 사람은 아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계엄령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내란의 수괴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1%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이 나와서 뭐 관저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유튜브 아직도 보고 있냐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MBC나 JTB 어쩌다가 이제 잠깐 뉴스 딱 틀면 1분만 딱 들으면 벌써 스트레스를 확 받아. 뭐야 막 짜증이 확 나. 정말 저것도 방송이라 해. 막 이 정도까지 어떻게 저렇게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이 좌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방송국 안에. 그러니까 이 방송이 공정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본인들이 헌법재판관이에요? 언론이? 왜 본인들이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징술이 한 번씩 나오면은 완전히 그거 계속 방송을 해요. 사실 저는 군인들은 저도 이렇게 사주를 보면 군인들도 가끔 와요. 굉장히 순진해. 뭐 군인으로서 전쟁을 해서 뭐 이렇게 강한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되게 약해요. 군인들이 사실. 이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이 쉽게 하면서 제일 다루기 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군인하고 교수야. 이런 사람은 자존심 한 번만 확 꺾어버리면 하라는 대로 다 해. 일부 군인들이 쉽게 말해서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군인들 만나서 뭐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 봐봐 이거 다 내란이야. 내란은 쉽게 말해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실대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나중에 내가 좀 선처하고 봐줄게. 내란지 아닌 걸로. 그렇게 해서 오염된 진술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언론에서 그냥 막 그러면 다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있고 안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증인들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얼마나 많은 증인들하고 대조 신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또 이게 오염된 진술인지 진짜 진술인지 또 가려내야 되고 그게 이제 어쨌든 판사들이 하는 일이고 또 변호사들은 이 오염된 진술을 가려내려고 또 서로 싸우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건 쉽게 4월 18일까지 끝나는 재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일부에서는 뭐 조사할 게 뭐 있냐 뭐 내란인데 내란 수괴인데 쉽게 이렇게 끝나는 재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어떤 진술의 신빙성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오염이 된 진술인지 아닌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번에 권한대행 이제 그 사주도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부터 이제 한 2004년부터 한번 신수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과연 내년에 과연 어떨 때 재판을 받는지 또 재판의 결과가 어떤지 이걸 좀 신수를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운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최상무 지금 한참 지금 말이 많아요.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또 지금 뭐 보수 쪽에서는 사실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으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는 임명하면 안 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 어쩔 때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건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건 안 해야 된다. 이 말들이 자꾸 다 틀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고유, 쉽게 말해서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원에 가면은 이렇게 동상이 있어요. 딴 나라 동상에는 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동상은 사실 다 눈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동상을 만들 때 눈을 똑바로 뜨고 확실하게 판사들이 재판해라. 근데 외국에서는 왜 눈을 가리냐면 좌나 우나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편견을 갖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눈 가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재판에서는 이제 우리 손님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뭐 이혼 소송을 하고 있대요. 나는 저 경상도 사람인데 혹시 전라도 판사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벌써 사법부 판사에 대한 신뢰가 지금 많이 깨져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여러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그때는 뭐 상권 분립이라는 게 없었죠. 입법부도 다 차지하고 사법부 모든 게 그때도 제가 방송했었어요. 상권 권력이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라. 대공수사권도 없애고 여의도 저승사자는 금융 다 없애고 사회주의의 5분의 1을 경험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때 이 공수처도 만들어졌고 또 그때 만든 법으로 인해서 또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법도 있어요. 검찰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내란이나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뭐 이런 거를 수사를 못하게 해놨잖아. 공수처에서도 쉽게 말해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오로지 경찰만 내란죄를 이렇게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공수처에서 법을 어기고 지금 저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 거기에 또 뭐 이상한 판사가 뭐 서부지법 판사에 거기 완전히 뭐 쇼핑하듯이 판사 쇼핑하듯이. 헌법에는 110조, 111조 이 공수처에는 그 법이 있어요. 공수처법도 있지만 경호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개 판사가 배제를 시킨다? 그건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뭐 본인이 입법기관이고 다 그거지. 또 정치 좀 답답해서 제가 정치 얘기를 조금 했는데 아마 이재명이도 똥줄이 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여러분들 이재명을 딱 보면은 딱 그 한덕수 총리 예를 들어서 이 탄핵 가결이 딱 되고 나서 딱 돌아서는데 씩 쪼개고 나오더라고. 참 저건 악어의 미소다. 우리 손님 하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 딱 보는 순간 오 악마를 보았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무한 공항에 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것도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한 참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하룻밤 잤다 그러더라고 1월 1일 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은 어떨 것 같아요? 무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악어의 탄식. 쉽게 하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 언론에 대해서는 뜨거운 냄비예요. 뭐 하나 일이 터지면 문다일 터지면 뭐 음주운전하면 맨날 그것만 해. 이번 계엄 때문에 또 막 근데 무한히 큰 게 하나 터졌어. 이재명이 생각하기에 뭐야 이거 이걸로 인해서 계엄 내린 거 이거 뭐 이거 내란 수계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냄비 식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공수처에다 압박을 하든지 전화를 했든지 또 불 붙여.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야 공수처 이용해가지고 내란이란 걸 계속 부추겨 세우는 거. 일단 또 성공한 거예요. 이 추운 날 그것도 슬픔에 빠져서 애도 기간에 지금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또 언론을 이용하고 지금 TV 틀으면 저 용산 거기밖에 안 보여요. 애도 없어요. 최상무 경제대행이 애도 기간에 발표하니까 1월 1일 쉽게 말해서 그 특수 보는데 많아요. 호미꽃이라든지 강릉 다 취소시켰어. 축제도. 그 한강 유람선도 또 서울시장이 못하게 하고 그렇게 애도 기간인데 그건 다 못하게 해놓고 용산에 쳐들어가가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게 하는 거는 그건 참 나쁜 거예요. 식지 말라 이거야. 이 끓는 냄비 식으면 안 돼. 멍청한 저 공수처장 시켜가지고 야 너 빨리 가서 체포영장 받아서 해. 거기에 놀아나는 건 또 공수처장이고. 근데 아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떤 경험 철학이 생겨서 알아.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어쨌든 민주당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재명인 지금 이 뜨거운 냄비를 식으면 안 돼. 거기에 이제 좌파 언론까지 같이 해서 누가 쉽게 말해서 선동질을 하는 건지 선전 그거를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제가 이제 전달에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은 몇 달 전부터 그랬어요. 윤 대통령은 땅이 작은데 눈서리가 덮여 있는데 비가 오면 제일 좋아하는 햇볕이 꺼지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은 굉장히 나쁘다고 굉장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이 1월 3일이니까 원래는 오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수가 이제 오늘 이번 달인데 병자기 때문에 이 자수가 제일 나빠. 왜냐면 윤 대통령은 자수가 2개나 있거든. 물이 들어오면 불이 꺼지니까 이 최악의 지금 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지나고 제가 볼 때는 청계 흐름이 한 이틀 정도 지금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접입일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바뀌는 게 아니고 이틀 후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 되면은 정화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화만 들어오면 이 얼어있는 눈도 녹고 쉽게 말해서 땅이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요. 편안해지실 거예요. 뭐 지금 현재는 뭐 2차 저지선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체포될 일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틀만 지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여론도 완전히 지금 바뀔 거고 지금 거의 36%까지도 지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끓는 냄비는 식어요. 그러면 이제 똥줄 타는 거는 이재명이겠지.
잠시 쉬었다가 이재명 사주를 풀어보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달별로 정밀하게 오늘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게요. 원래 이 신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월별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려면 일단 사주를 풀어서 이 월별로 맞춰야지 쉽게 말해서 이 정확하게 신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신사를 적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봐드릴게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양력으로 12월생이기 때문에 겨울의 나무예요. 겨울나무. 겨울나무에 예를 들어서 땅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토가 들어올 때 되게 좋은 사주인 거예요. 흙이나 이제 햇볕이 들어올 때 이럴 때 이제 쉽게 말해서 되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나무가 을목이라는 거는 작은 이렇게 나무예요. 큰 나무. 거기에 간목은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고, 거기에 이제 11월 8일이니까 딱 지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력 8일이라는 거는 접입 시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끝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수의 힘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얼어있는 물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돼. 뭐 제가 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에서는 이제 햇볕이 없고,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두 가지 작용을 해요. 지하수가 될 때가 있고, 이 많은 나무를 잘라준 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물이 있을 때는 이 나무를 잘라주는 거니까 이 금은 좋은 거예요. 제일 필요한 건 사실 흙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 묘목 안에도 이 꽃나무가 있고 큰 소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은 남자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많아지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목이 들어올 때는 항상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절대 효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물이 들어오면, 이 얼어있는 물이 들어오면 나무를 크게 하지만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올 때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 대신 이제 이 햇볕이 들어올 때는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이 얼어있는 물을 녹이면서 이 땅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볕은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그래서 아랫사람 복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화나 토가 들어올 때 운이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는 원래 토가 없는 사람들은 토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신중한 면도 있어요. 의심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맨날 쉽게 말해서 법원 뭐 드나라 하더라도 뻔뻔하게 가는 건, 이 목기라는 건 뭐냐면 신경, 간, 근육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제가 사주를 풀어보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해. 일반 사람들은 법원에 한번 출두하려 해도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목이 많은 사람들은 정신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화는 이제 진로운이기 때문에 활동하고 움직이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예요. 처복도 있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강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많고, 그 대신 자기 돈은 1,000원, 2,000원도 안 써. 그래서 법카를 쓰는 거야. 법인카드를 쓰는 거야. 돈이 많아도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을 안 쓰는 스타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남자 만나면 아무리 부자면 뭐해, 여자한테 돈을 안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없는 사람은, 토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의 해이기 때문에 피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검버섯이 잘 피고, 피부는 되게 부드러워. 근데 얇기 때문에 검버섯이나 피부에 약해요. 얇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소화력이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제 2024년이에요. 그러면 이번 달 이틀 후 자수가 이제 이 사주에서 자수가 들어온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킴으로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한 20% 확 빠진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이 계엄령 때렸을 때는 한 20% 차이가 났어요. 지금 거의 비슷해요. 그게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또 운도 나빴고 자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정축이에요. 정축. 정화하고 땅이 들어온다. 화토. 1월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햇볕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도 이 햇볕이 들어오면 좋아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 화하고 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화하고 토가 들어왔지만 아주 이 축토는 좋진 않아. 왜 그러냐면 얼어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뭐 1월 달은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갈 것 같다. 근데 이제 2월 4일부터는 이제 2월 4일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2월 3일 날 이제 기운이, 그때부터는 무토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2월 3일에서 2월 15일까지 지장간에 있는 이 무토까지 이 땅이 들어오면 이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재명이한테는.
근데 이제 이재명한테 나쁜 시기는 언제냐면 요때가 이제 위험해요. 요때가 이제 임목이라는 거는 겁살이라는 건 나무가 들어오는 시기인데 요 시기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요 시기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 시기인데 요때가 이제 2월 20일에서 3월 5일까지. 제 방송은 계속 이제 어쨌든 나가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신수를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때가 이제 2월 20일에서 3월 5일까지는 나무가 들어와. 신살에서 겁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운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땅을 다 갈라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관제수가 생기는 게 이 겁살이에요. 요 시기 때 이제 한번 이재명이가 안 좋은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5일에서부터 3월 16일까지는 또 땅이 들어와요. 이때도 좋아요. 항상 땅이 들어올 때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크게 봤을 때는 근데 작년하고는 좀 틀려요. 왜냐면 작년에는 쉽게 하면서 대운에서도 지금 무호, 화하고 토가 들어온 상태에서 진토 땅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 운이 좋았던 게 작년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운이 대운하고 1년 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공경에 빠진 거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이에요. 나무가 초반에는 이 을목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5월달까지 가요. 이 을목이 지금부터 2월 4일부터 이 을목이 세게 들어오는데 이 을목이 들어오면 윤 대통령은 좋아요.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살려주니까. 근데 이재명에는 이 을목이 들어올 때 제일 나빠요. 그러니까 2월달부터 5월까지는 최고로 나쁘다. 이때는 안 좋은 형을 받는다. 틀림없이. 선거법이든지 위증교사든지 둘 중에 요때는 다 받게 되면 국회의원도 아웃되고 선거법도 박탈이 되고 뭐 구속은 안 되겠죠. 아직 그거 갖고 뭐 구속이 되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북송금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이런 게 나와야 이제 구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3월 달에 한 번 또 나쁜 게 3월 20일부터 내가 볼 땐 이때예요. 이때 이제 무거운 형을 받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3월 20일에서 4월 4일까지. 이때는 나무하고 소나무 같이 들어와. 그러면 이 땅이 다 갈라져 버려요. 근데 이 묘에는 수옥살이 있어. 잿살. 잿살이라는 건 뭐냐면 갇히게 되는 운이에요. 한마디로 굉장히 이 잿살은 나쁜데 이때 이제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말해서 유력할 때는 3월 20일에서 4월 3일 날 이때 아웃될 거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제 방송은 계속 뭐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월 15일까지는 금이 들어와요. 이 금이 들어온다는 거는 천간에 물이 있어서 괜찮아. 지하수하고 이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조금 괜찮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20일에서 6월 4일까지, 6월 5일까지 이때도 또 땅이 들어와요. 이때도 또 좋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때 한번 아웃되더라도 사는 데는 달별로 구성은 안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금이 들어와서 또 지하수가 들어와서 금생수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때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에서 6월 4일까지는 이 사화가 들어와. 사화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불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좀 괜찮은 운이에요. 그때는 이제 좀 움직이면서 좀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근데 이때 이제 또 한 번 나쁠 때가 있어요. 6월 5일에서 6월 15일까지는 또 비가 와. 그러면 이 나무가 막 자라면서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때도 나빠요. 이때도 이제 뭐 다른 뭐 재판이 있어서 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월 20일에서 7월 6일까지는 또 불이 들어와. 이 햇볕이 들어와서 이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지 않고 이 햇볕이 들어오면 올해는 땅이 없단 말이. 을사년은. 그럼 화급금하니까 이때도 관제수를 봐야 돼요. 이때. 그 다음에 이제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또 비가 와요. 이때도 굉장히 나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에서 8월 6일까지는 이 미토는 괜찮아요. 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쁠 때가 있어요. 8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또 나무가 들어와. 그러면 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망신살이 있어요. 망신당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에서 9월 6일까지는 이 금이 들어오는데 이 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금생수, 수생목 상승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때도 괜찮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쁠 때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이틀에 오차는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서 9월 7일에서 9월 17일까지는 을목. 이 을목이 들어오면 되게 나쁘다 그랬잖아요. 이때도 아마 재판받고 좀 안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월 20일에서 10월 7일까지는 유금이 들어와요. 이때도 괜찮아요. 금생수,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월 8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이때는 굉장히 좋아요. 이때는 이제 햇볕하고 땅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또 불이 들어오는데 이 불은 나빠요. 왜 그러냐면 천간에 토가 없기 때문에 이 화가 들어오면 금을 녹여버려. 그래서 관재수를 보는 거예요. 11월 20일서부터 12월 6일까지는 또 비가 와. 이때도 아주 나빠요. 이때는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역마라는 거는 만약 움직이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가 운이 나빠요. 작년에는 진짜 대운도 좋았고 1년 운에서 진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80% 운이 좋아서, 근데 이제 올해는 진토가 빠져나갔어요.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화나 목이나 물이 들어올 땐 되게 나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배지는 떨어질 것 같고 선거에도 못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토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 게 많고, 제가 얘기했던 요 달에 특히 초반 제일 안 좋은 게 3월 20일에서 4월 3일까지. 이때는 제가 예언을 해드릴게요. 이때는 안 좋은 형을 꼭 받게 된다.